굉장히 모든 게 그러면 사람들은 만약에 아이도 엄마가 계속 미안해해요. 그럼 아이에게는 그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느낄 때 아 엄마가 나한테 미안한 짓을 하고 있구나. 아 엄마가 일하는 건 나한테 미안할 일인가? 아 그럼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일인가? 내가 서운한 일인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성인이 되면서 점점 그렇죠. 노력을 하는 순간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그러다가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순간이 사실 딸이 엄마가 되는 순간 아이를 그렇죠. 친정 엄마에 맡기는 순간 그게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예전에 그 감정이 다시 오버랩 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 사람의 심리라는 게 네. 규칙이 없으면 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규칙이요. 예, 규칙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 예를 들어 우리 친구끼리 딱 만났을 때 얘가 되게 재밌는데 아 나는 11시에는 일어날 생각이에요. 만약에 얘가 막 계속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몇 시에 갈지는 협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0시 반부터 약간 좀 나는 좀 약간 불안해. 우리 언제까지 이게 메뉴를 또 시키는 건가? 되게 불안하죠. 예를 들어 야 우리 오늘은 야 11시 나 오늘 11시에 가야 되거든. 우리 11시까지 하고 나는 오늘 11시에 일어날게. 우리 오늘 몇 시까지 뭐 하자. 이렇게 딱 뭔가를 딱 선을 정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아주 그 뭔가를 막 이렇게 눈치 보거나 이러지 않고 자유롭게 뭔가를 교류할 수 있잖아요. 관계에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약간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워킹맘들의 그 묘한 엄마하고의 갈등 중에 하나는 정으로 규칙을 잘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정으로요. 정이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애틋해. 그러니까 너무 엄마를 맡기는 건 미안함.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그래서 단풍놀이 못 간 것도 너무 미안하고 어떤 분들은 그 엄마한테 그 자녀를 맡기면서 예. 전혀 엄마한테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이런 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누구네 집이랑 누구네 집도 다 애를 봐주던데 얼마를 받더라. 그런데 내가 받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적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네 월급이 나한테 더 줄 수 있겠더만. 근데 너무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딸이 너무 서운하다면서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엄마가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저축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면 그 정도는 이렇게 봐줘야 엄마가 되는데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서운했다. 근데 굉장히 틀린 관점이죠. 엄마가 내 자녀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 엄마의 노동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엄마의 시간과 노동을 내가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보답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런 것들의 룰 있죠. 내가 지금 엄마가 날 봐주면 내 현실적으로 이 정도를 엄마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외에는 아직 뭐 역량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모자란 부분은 거기가 이제 엄마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를 맡길 때 시간이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엄마, 민감해요. 엄마 내가 뭐 몇 시까지, 엄마 5시까지, 7시까지. 그러면 시간을 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주말에 애 엄마한테 던지고서는 늦잠 자고 이거 엄마한테 퇴근을 정확하게 줘야 돼. 워킹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하고 자녀를 맡기고 하는 거는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딱 일주일을 맡겨요. 이때는 규칙이고 뭐가 없어도 뭐 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루틴한 일이야. 그렇죠. 루틴한 일이면 엄마의 인생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여기 엄마 좀 할애하는. 그런데 규칙도 없다, 원칙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공적으로 해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 엄마의 인생인데 내 애를 봐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의 인생에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에 맡기지 않기로 하는 것. 내가 금요일날 밤에는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내가 엄마 만약에 주말에 맡기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 시간 약속 지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베이비시터를 이렇게 함께 집에 한다며. 들여서 해도 예. 할 만한 조건들을 엄마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 주실 테니까. 네. 예. 엄마는 그 이상의 걸 해주지 그 이하를 해주지는 않아요. 엄마가 몸살이 나지 않는 이상.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걸 딸들이 굉장히 야박하다고 생각하거나 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찔리네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위기의 순간에 계속해서 예. 쓰려고. 근데 그러면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죠. 그 규칙을 정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의 규칙인 것 같아요.
어머님 입장에서 또 아이를 키우려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또 딸인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인데 내 주장을 또 그렇죠. 하고 싶을 때 이때 갈등이 폭발되는 경우들이 요즘에 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주 양육자가 엄마면 예, 따라야 엄마의 되나요? 룰을 따르는 게 맞아요. 배바지를 입히는 취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예. 그냥 엄마한테 정권을 넘겨야 돼요. 취향은 네, 엄마가 막 애를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밀어 막 애를 막 머리를 막 밀어갖고 땀띠 난다고. 뭘 먹이는 문제 같은 예. 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엄마가 뭘 주양육을 많이 하고 있으면 과자 주지 마, 뭐 하지 마 이거를 너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주양육자에서는. 근데 이제 얘들아 진짜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학원을 어디를 보낸다던가 이제 교육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또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부부가 이제 그거는 이제 코어를 놓치면 안 되지만 약간 좀 옷 입는 스타일을 할지 크게 중요치 않은 예, 얘기.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다 잡음이 나면은 예,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러진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할 때 엄마가 너무 과자를 많이 줘.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실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엄마한테 의논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애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것도 규칙이네요. 예, 애들 앞에서. 네. 애들이 막 과자를 먹고 있는 엄마 준 거야? 엄마가 줬어? 이러면 이제 벌써 그러면 뭐 할머니의 권위는 어디로 가며 애들이 또 금방 알아요. 애들 앞에서의 막 맞아요. 할머니 오면 먹으면 돼 또 막 이러고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다른 여성들의 희생되는 자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그 구조적인 상황 속에 있고 그 구조 속에서 희생하는 여성의 세대가 또 우리 엄마 세대라는 맞아요. 것에 대한 시각을 가지면 참 감사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회생활 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 근데 그게 대부분 엄마일 엄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엄마의 도가니가 예. 이 사회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엄마의 관절을 거의 그렇게 정형외과에 예. 엄마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워킹맘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전에 그래요.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거는 좀 구별해서 네, 엄마한테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아 시기에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서 그냥 놔두다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교육이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정말 엄마가 나서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때 사실 많은 워킹맘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많이 무너지죠. 예, 많이 무너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순간 사직서를 내는 3월에 가장 강의를 적게 잡았고 그다음에 예.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오는 시간까지 맞춰줄 수 없으면 강의를 안 나갔어요. 그때 2주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 1학년 그 2주 많이는 시간을 못 냈고 딱 예. 2주. 그래도 유연하게 견뎌봐야 되겠다 네, 생각하셨나 봐요. 2주를 좀 이렇게 좀 관찰하고 예. 그리고 또 교문에서만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교문에 이제 저도 이렇게 서가지고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근데 저는 되게 운 좋게 그때 그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좋은 엄마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좀 도움을 서로가 주고받을 기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워킹맘하고 전업맘 사이에서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워킹맘이 잘 버티려면 현실적으로 전업맘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소장님 그걸 두고 또 네. 전업맘들은 워킹맘이 나를 이용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당연하죠.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업맘들도 딱 그 기류가 있어요. 예. 예, 워킹맘이야? 나한테 왜? 예, 이런 게 있어요. 뭐 얻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해야지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까지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지 사람들이 다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차라리 정확하게 이렇게 패를 까는 것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솔직하게? 전업맘 친구가 너무 필요한데 엄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아 정말요? 우리 6개월만 친하게 지내봐. 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떨어져 나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런 것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다니면 제안서 많이 쓰잖아요. 그 제안서라는 게 마치 항상 전업주부 다른 예, 엄마들한테 제안하는 것처럼. 상호 간의 협의 안에서 그럼 엄마가 그래요 언니? 네 뭐 그리고 같이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네. 되게 유익한 얘기도 많아. 이 사람 생각 얘기도 되게 잘 들어줘. 이러면서 또 진짜 좋은 그러면서 서로 또 밤에 뭐 맥주도 한잔 하고 뭐 산책도 하고 막 시간 날 때 같이 막 파워워킹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관계가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1대1 관계예요. 음. 1대1로 우리 인생의 행운에 깃들면 테트리스처럼 하는 일상 속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게 상대방 또 아이한테 화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감정은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주말에 이제 본인들이 아이를 보면서 네. 아침부터 요이땅 해가지고 일요일 밤 끝날 때까지 애들이랑 다 엉켜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말 단위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5시간 정도는 독박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내가 토요일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독박할게. 넌 늦잠 자. 아니면 뭐 영화 봐. 그리고 오면 터치.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 내가 다음에 해볼게. 내가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내가 독박. 이래서 주말 동안에 서로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지 돼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뭐 다 같이 집단으로 뭘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5시간 정도는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확보를 해줘야 맞벌이는 애를 키우면서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 부부 갈등의 굉장히 큰 요인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수면 부족이 굉장히 커요. 공감되네요. 예, 잠을 수면 못 자면 삶이 짜증이 나거든요. 어. 예, 근데 다이어트까지 하신다? 완전 싸우는 거죠. 당이 떨어진다? 와, 그러면 그날은 먹어. 애들은 뭐, 네. 막 너무 무서운 거죠. 어떻게든 뭐 에너지를 뭐 끌어올려서 평일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말도 버텼는데 가끔 가다가 사회에서 워킹맘을 바라보는 시선에 무너질 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뭐 애는 누가 보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럼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맞아. 좀 부귀 부귀 영화를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나는 네. 열심히 살고 있나? 맞아요. 이런 순간에 무너지더라고. 제가 그 조찬 강의 같은 거 아침에 일찍 하는 강의 가면은 뭐 아침 7시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도대체 그때 뇌들이 깨시는 건지 하여튼 일찍 강의를 하시는데 일찍 강의를 하러 가면은 저를 그분들이 부르셨잖아요. 저를 그분들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간 건데도 그렇겠죠. 불구하고 예. 저한테 애는 어떻게 하고 왔냐. 애는 이 예. 시간에 뭐 하고 누구랑 있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서 제가 아니 부르셔서 왔는데 그런 뭘 질문을 기대하시면서 하시면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인간이 어른이 되면 네. 사회에서 노동을 하거나 집에서 노동을 하거나 어디서든 노동을 하는 게 자녀를 낳아서 누군가 키워야 한다면 굉장히 인간의 노동은 신성한 거고 되게 당연한 건데 그냥 엄마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주변을 또 사회에 나와서 둘러보면 저는 KTX에서 되게 많은 걸 느끼는데 월요일 아침 일찍 KTX를 타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대부분 예. 양복을 입은 남자 그 다음에 007 가방을 들고 예. 있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 칸의 거의 95%를 오, 채워요. 월요일 예. 아침의 장면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뭐 이렇게 주말 부부인가 보다. 예, 이제 예, 가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여성은 거의 볼 수 없어요. 거의 이 열차의 반 정도는 여성들이 채우고 있는 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맞죠. 그림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했고 다 같이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살았고 다 입사를 했고 열심히 했는데 다 없어. 네,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 사회에서 일을 하러 나오는 건 지금도 매우 부족한 상태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부귀영화를 이런 얘기 자체는 들어올 때 그냥 싹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이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른 먹고 사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제 결핍들이 이제 워킹맘들이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때 워킹맘들이 스스로 그걸 되게 자존심 상하게 해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요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예. 아주 묘한 죄책감이 휩싸여가지고 그리고 소장님 그 죄책감이 특히 아이를 볼 때 나와요. 그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안하다는 것 자체 그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가 연애할 때도 경험을 해보면 그렇지만 화났는데 내가 왜 화났는 줄 알아? 그랬을 때 야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야 다 미안해 다 미안해 이러면은 너무 짜증나잖아. 다 네.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거랑 비슷한 애한테 무조건 미안해 그러면 얘는 뭐가 미안한 거예요? 네, 굉장히 모든 게 그러면 사람들은
만약에 아이도 엄마가 계속 미안해해요. 그럼 아이에게는 그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느낄 때 아 엄마가 나한테 미안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아 엄마가 일하는 건 미안한 나한테 거구나. 미안할 일인가? 아 그럼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일인가? 내가 서운한 일인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네네. 미안한 거죠. 엄마가 너한테 오늘 6시까지 와서 너랑 종이 접기 하기로 약속했는데 엄마가 회사에 야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약속을 못 지켰어. 그래서 종이 접기를 못했어. 너무 미안해. 이거는 미안한 거죠. 근데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간다? 미안하다. 아침에 일찍 나간다? 미안하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그 일상에서의 예, 언어예요. 오늘 김지훈 소장님의 말씀이 엄마로서 또는 딸로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